네, 안녕하세요. 호삼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하우스에서 내림낚시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오늘은 노지에서 내림낚시의 찌맞춤과 수심 측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할 얘기들이 많지만 간단하고 재밌게 쉽게 즐길 수 있는 부분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정답은 아니고 그냥 저만의 방법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내림낚시 채비는 제가 위에 링크에 두겠습니다. 그걸 보시고 참고해 주시고, 먼저 죄송한 말씀이, 오늘 영상에는 논에 물을 대는 기계 소리가 많이 납니다. 좀 싫으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위해서 기계를 끌 수는 없으니까요. 네. 바늘을 다 달고 편납을 조금씩 잘라가면서 내가 원하는 목수가 나올 때까지 찌를 맞춥니다. 반드시 채비가 바닥에서 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찌가 8목찌거든요. 네, 8목의 찌를 5목이 나오도록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5목에 맞게 나왔죠. 낚싯대를 뒤로 살짝 당겨줘서 다시 한번 5목이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당기는 동작입니다. 네, 살짝. 네, 지금 거의 5목이 맞았습니다. 만약에 낚시 도중에 바늘을 바꿀 경우에는 찌맞춤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바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수심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두 바늘에 다 고무를 끼웁니다. 이것은 윗바늘 기준으로 측정이 되겠죠. 고무의 무게가 찌탑이 살짝 잠기도록 그렇게 맞춥니다. 지금 보시면은 살짝 들어가죠. 네, 저 정도 무게로 맞추셔야 정확한 수심 측정에 더 가깝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찌를 올려가면서 찌가 이제 한목이 나올 때까지 수심을 측정해 봅니다. 이때 사선 입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투척 후에 낚싯대를 뒤로 당겼다가 찌가 서고 내려갈 때 낚싯대를 앞으로 밀어주시면 사선 입수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찌가 한목이 나올 때까지 찌를 올려가면서 수심을 찾습니다. 네, 한목에 지금 딱 나왔죠. 네, 낚싯대를 계속 앞뒤로 당겨주면서 계속 찌가 한목이 나오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왜 우리가 꼭 한목에 수심을 맞춰야 하는가? 물속에는 대류, 잡어, 부유물, 다양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 변수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바닥에 닿는 가장 최초의 순간, 원줄 목줄이 일직선으로 딱 바닥에 닿는 최초의 순간을 수심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수심 측정이라고 여길 수 있기 때문에 한목에 맞춥니다. 그렇게 한목에 맞추고 제일 위에 있는 수심 기억 고무를 한목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좌우 30cm 반경에 수심이 일정한지 한번 다시 투척을 해봅니다. 제가 오른쪽으로 던져서 수심을 한번 측정해 봤더니 찌가 내려가다가 한 6목 정도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만큼 수심이 아까 쟀던 곳보다 얕다는 얘기입니다. 이날 현장 상황이 오른쪽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얕아진다 라는 걸 알고 낚시를 시작합니다. 자, 수심을 측정하고 그대로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떡밥을 어떻게 다느냐에 따라 밥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밥의 물성, 속성, 크기, 손 앞, 뭐 어떻게 달아주느냐, 얼마나 눌러주느냐 등등에 따라서 목 내림 폭이 달라집니다. 찌가 한 목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가벼워서 더 덜 나올 수도 있고, 무거워서 잠길 수도 있고. 그래서 수심 측정은 떡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심 측정 곰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낚시할 때 떡밥을 달아서 떡밥을 조절해 나가면서 입질 구간을 찾는 것이, 그게 중축 내림 낚시의 비법입니다. 손의 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저의 레시피는 늘 하듯이 약간 무거운 밥입니다. 그대로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대로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밥이 내려가고 정확히 바닥에 닿았고요. 네, 죄송합니다. 한목이 그대로 나와 있고 찌가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지금 정확히 한목이 쪽 빨려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떡밥을 달고 던졌을 때 이렇게 정확히 한목 왔다 갔다 하죠. 이게 수심 측정했을 때랑 거의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저 한목이 나와 있을 때 입질이 들어왔고 챔질을 했더니 지금 붕어가 나옵니다. 지금 토종 붕어 한 9치, 8치쯤 되는 토종 붕어가 정확히 아랫바늘에 아래 이게 네, 아랫바늘에 후킹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이날 이렇게 윗바늘이 살짝 닿게 해서 낚시를 시작한 이유는, 일단 바닥 상황이 너무 지저분했기 때문에 바늘을 더 눕혀봤자 바닥에 걸림만 심하고 입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윗바늘이 살짝 닿는 낚시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상황에 맞게 늘 이 조절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물론 저만의 생각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어쨌든 방금 입질을 보시면 정확하게 한 마디가 탁 들어갑니다. 윗바늘이 살짝 닿는 지금 그 컨셉으로 낚시를 했을 때 이제 입질을 받았기 때문에 저대로 계속 진행을 해봅니다. 저 상태에서 윗바늘이 풀려 올라오게 되면 아랫바늘만 살짝 닿게 되겠죠. 네. 지금은 찌가 내려가는데, 자, 찌가 서고 목줄이 펴지며 내려가는데, 와, 두 마디를 그냥 쭉 빨아버립니다. 네, 붕어죠. 입질이 끝내줍니다. 네. 좀 커 보이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카메라 배터리가 나가서 31 나왔습니다. 인증샷만 있습니다. 네, 토종붕어 31 턱걸이 월척이 나왔습니다. 내려가는데 쭉 빨아주는 입질. 월척입니다. 붕어 참 이쁘게 생겼습니다. 네, 그 어떤 바닥권에서 수초가 너무 많다 보니까 붕어들이 약간 떠서 활동하고 떠서 먹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떡밥이 있을 때는 윗바늘 살짝 닿고, 그 다음에 윗바늘에 떡밥이 풀려 올라오면 아랫바늘만 살짝 닿을 수 있는 그런 낚시 기법을 사용했고요. 그날 사용한 로드는 9척이고 수심은 1m 10, 원줄 1.5호, 목줄 1호, 바늘 10호.
찌는 4푼대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한 마디가 슬쩍 이렇게 잠겨 내려가는. 그러니까 바닥이 지저분하면 바닥에 바늘이 조금만 닿아 있어도 입질이 좀 지저분합니다. 네. 히트. 이번에는 조금 작은 토종붕어가 정확하게 아랫바늘에 후킹이 되어서 올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내림낚시는 내가 찌를 조절하면서 바닥에 대기도 살짝 띄우기도 할 수 있습니다. 바늘 무게나 떡밥 무게, 타점, 찌 부력 정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제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설명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의 스타일과 상황에 맞게 재미있는 낚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좀 쉽고 재미있게 낚시를 즐겨보기 위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